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본부의 박혜란 파트너. 그리고 오늘 같이 발표를 하게 될 염희철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더 똘똘해진 ERP S4HANA 1709라는 제목으로 30분 정도의 세션 진행과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 정도는 Q&A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세션 그 창 밑에 보면은 Q&A를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들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이 세션이 끝나고 오늘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똘똘해진 ERP S4HANA 1709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세션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S4HANA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주요 혁신사항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로지스틱과 파이낸스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 시나리오들을 시연을 해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S4HANA가 발전해 나갈 것인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S4HANA를 도입한 고객들이 어떻게 혁신의 엔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S4HANA에 대해 소개를 드리기 이전에 S4 이전에 SAP ERP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도에 R1 메인프레임으로 되어 있었던 솔루션이죠. 72년도부터 시작해서 45년 동안 무려 45년 동안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SAP는 ERP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는 30만 이상의 고객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매출의 74%가 SAP 솔루션을 통해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네.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R3라고 하는 건 199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넷위버 기반 위에 올라가는 SAP ERP는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님께서 자랑스럽게도 하나 DB 메모리 방식의 DB를 만드셔서 SAP가 그걸 눈여겨보고 SAP ERP에다 접목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수이돈 하나라고 해서 ERP가 세우기가 되었고 그 다음 2015년도에 S4HANA라는 새로운 프로덕트이 시장에 소개가 됩니다. 2017년 지금 11월까지 S4HANA는 혁신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S4HANA는 2015년도 3월에 처음 출시가 돼서요. 그때 당시에는 Simple Finance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영역에서 재무하고 관리회계의 모든 원장들이 하나로 합쳐진 유니버셜 저널이라는 걸 소개를 했고 그해 11월에 로지스틱 영역까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심플리파이해서 회계와 로지스틱 영역의 전반적인 심플리케이션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016년도 10월에 외부에 있던 솔루션들을 내부로 하나 둘씩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기능의 EWM, 그 다음에 PPDS와 같은 것들을 가져왔고요. 이번에 소개드리는 1709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CRM, 그 다음에 TM, 그 다음에 내 외부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CPM, PPM,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 레오나르도라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용해서 시나리오들을 여러 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4HANA의 디지털 코어는 외부에 있는 솔루션들을 내부적으로 가져와서 별도의 마스터와 분리된 프로세스가 없이 모두 통합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IoT나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이 S4HANA 코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기능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하나라는 인메모리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하게끔 됩니다.
이런 새로운 디지털 코어는 기존에 있는 ERP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ERP는 디스크 기반의 DB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그리게이션 테이블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고가 발생되던 회계 문서가 발생이 되면 어그리게이션 테이블에 모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절차가 필요했죠. 그래서 영역별로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코어를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회계 영역과 물리 영역에서의 심플리피케이션이 생기면서 중복된 데이터들이 없어지고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합쳐지면서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PI, PO라고 하는 AI 솔루션들을 가지고 외부 솔루션들과 부분적으로 연계하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었지만 S4하나에서는 클라우드 커넥티비티라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아리바, 하이브리스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객하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 등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DB 성능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한 레포팅 툴이 주로 많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S4하나에서는 과거의 데이터, 그 다음 현재 라이브 데이터 뿐만이 아니고 그 데이터에서 패턴과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과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이 더 나은 판단인지를 도와주는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변화는 알겠는데 이런 기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밸류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확장 가능성을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 데이터가 단순화돼서 기능이 줄어든 게 아니고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그 단순화된 마스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만틱 태깅과 같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아웃풋,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애드온들이 내부로 들어오면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어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있기 때문에 레포팅 영역도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 중심의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구글 검색을 제일 많이 써요. 누구나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 ERP에서의 검색 기능은 부족한 게 사실이었죠. 근데 이번에 S4하나에서는 구글 검색 엔진이 들어온 것과 같은 자연어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게 비단 우리 랩탑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모든 화면에서는 제일 처음 KPI를 보여줘서 나의 현황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현황에서 바로 액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업무 흐름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인간 개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베리언트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맨드 드리븐 MRP와 같은 최신의 경영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스마트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끼리의 실시간 채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또 업무를 할 때 업무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실시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어의 다양한 산업들이 인베드가 되면서 산업마다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애드온이나 비즈니스 펑션 같은 것들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리테일에서는 머티리얼 레저를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S4HANA로 들어오면서 머티리얼 레저가 기본 자재평가 원장이 되면서 이런 제약 조건들이 하나둘씩 모두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디지털 코어를 지원하게 돼서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IoT와 같은 최신 기능들을 수용을 해서 실제로 업무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전문 클라우드 솔루션이 SAP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들과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의 특화 영역에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비즈니스적인 밸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09의 주요한 혁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4HANA는 4번에 걸친 메이저 릴리즈가 있었습니다. 1503, 1511, 1601, 1709 4번의 혁신을 거치면서 어플리케이션도 심플리파이 되고 산업 솔루션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고객의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SAP 솔루션 자체에 대한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능들이 버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더욱 많은 기능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 중에 몇 가지 살펴보면요. 사용자 업무 처리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이시는 건 피오리 2.0이라는 건데요. 좌측에 보이는 미 에어리어라는 거에서 테마를 바꾸는 거는 물론이고 내가 최근에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중간에 있는 런치패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업무 현황이 어떤지 조망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일 안으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 실행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영역, 노티피케이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노티피케이션 영역에서는 내가 알림만 보는 게 아니고 알림에서 각종 승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즉시 수행 가능한 액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나한테 들어오는 업무들을 빠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걸 이제 ERP 최초의 기업용 디지털 비서라고 부릅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시리, 그 다음에 코타나 알렉사와 같은 거랑 비슷한 게 내 ERP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피오리 런치패드 어느 화면에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호출해서 업무 중에 필요한 메모나 그 다음에 지금 업무 화면을 캡처를 하면 그 화면에 담겨있는 비즈니스 요소, 예를 들면 회계문서라든지 발주서라든지 이제 주문서와 같은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추출을 해내고 그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동료를 호출을 해서 즉시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협업만 하는 게 뿐만이 아니고 협업을 하면 다음으로 그러면 발주서를 하나 더 내줘, 이런 팔로운 액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즉시 생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레이라고 불리는 도움말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화면에서나 도움말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호출하게 되면 오버레이 형식으로 현재 업무 화면에 오버레이가 되면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화면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처음 ERP를 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1709의 주요한 혁신 사항들을 소개드렸고 다음은 파이낸스와 로지스틱의 솔루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스 영역에서는 고객 채권 관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고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관리의 프로세스에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수작업도 많고 반복적인 그런 입금 반제 처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페이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AR과 반제가 되어야 되죠. 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화나 환율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영역에서 SAP는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4HANA는 은행으로부터 입금 정보를 받아오고 또 오늘 설명드리는 캐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에서 머신러닝이 적용된 반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 캐시 어플리케이션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고 있는 밤에도 열심히 그리고 낮에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럼 이 머신러닝 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많은 회계 담당자들이 이미 반제한 페이먼트와 인보이스의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록들을 머신러닝 엔진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엔진은 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공부를 하고 그 패턴을 가지고 반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셋업하는 화면인데요. 먼저 캐시 어플리케이션의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기로 학습을 할 것인지 환경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송장과 입금 정보로 학습할 것인지 컴퍼니 코드와 같은 영역을 설정을 하고 자동으로 반제 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학습하고 데이터 처리를 거치게 되면 자동으로 반제 처리가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반제가 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반제가 되지 않은 항목들은 사용자한테 가장 유사한 반제 항목을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자동화된 반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회계 담당자가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반제 업무가 당장 완전하게 자동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회계 담당자분의 판단이 머신러닝이 계속 학습을 하게 되고 만일 회사가 추가되거나 우리의 업무의 영역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 업무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파이낸스 데모였고요. 다음은 로지스틱 데모를 박혜란 파트너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4HANA 1709는 강력한 실시간 분석을 기반으로 오버뷰 페이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릴리즈의 경우에는 세일즈, 매뉴팩처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분야 등에서 새롭게 오버뷰 페이지를 선보였는데요. 분석 내용을 하나의 오버뷰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슈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오는 차트들이 단순히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클릭하게 되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도 용이합니다. 이는 특정 KPI에 대한 드릴다운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또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차트, 목록, 테이블 등 입맛에 맞게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데모는 앞서 설명드린 오버뷰 페이지와 SAP가 선보인 디지털 비서 코파일럿에 대한 데모입니다. 다양한 KPI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는 피오리 대시보드입니다. 눈에 보이는 KPI를 통해 이슈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1709에서 강화된 공급업체 평가 점수 역시 대시보드로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매 오버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업체와의 계약이 83% 이상 소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업체가 재계약을 할 만한 업체인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체로 필터링을 해서 분석 결과를 정제합니다. 코파일럿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하나의 채팅 기록에 담을 예정인데요. 대화 기록에 우선 주제를 적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약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계약 오브젝트를 코파일럿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사람은 스크린 캡처가 아닌 정확히 이 페이지에서 정보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앱을 찾아 들어갑니다. 이 공급업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앱으로 접속했을 때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거래되는 자재 등을 해당 채팅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 계좌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과 관련된 자재 역시 함께 이 채팅 기록에 저장하기 위해서 자재 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재 정보를 또 다시 코파일럿에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계약이나 자재 등의 정보를 확인했다면 내부적으로 이 업체가 구매팀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업체 평가 차트를 살펴보고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Supplier Evaluation Trend 차트를 들어가서 해당 업체가 그동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가격, 수량, 그리고 질, 퀄리티에 대한 다양한 점수들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스크린 캡처해 채팅에 공유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회의에 참여할 당사자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미팅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같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담당자는 또한 관련자들을 초대하고 구매 관련 액티비티를 당사자들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 팀장인 윌슨이 존스 에드워드라는 팀원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존스는 초대된 이후에 즉시 팀장이 어떤 정보들을 공유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공부해서 미팅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도록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팀장 윌슨은 존스라는 팀원에게 구매와 관련된 액티비티를 할당하게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현재 화면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공급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화면에서 끌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량 계획, 그리고 서플라이어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액티비티이며 이 액티비티는 어떤 사람이 담당하게 될 것인지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담당자의 오버뷰 페이지에 이 활동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미팅에 관련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출근해서 본인의 대시보드에서 오버뷰 화면에서 어떠한 액티비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액티비티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구매팀을 담당하는 팀장이 본인 팀에 할당된 모든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생성한 수량 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프로큐먼트 오버뷰와 코파일럿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S4HANA가 어떻게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것인지 로드맵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4HANA는 향후 SAP가 주력하고 있는 레오나르도의 신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혁신 시나리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기업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코어 S4HANA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의 모든 요소들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들을 오히려 더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 S4하나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S4하나와 레오나르도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신기술을 기업의 혁신에 즉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로세스 확장 및 통합은 SAP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S4하나의 솔루션들과 레오나르도의 신기술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능형 앱, 인텔리전트 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미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많은 지능형 애플리케이션들이 공개되었고, 향후로도 계속해서 고객 요청에 맞추어 지능형 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 말씀드린 일례로 오늘 설명드린 캐시 어플리케이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예지정비 그리고 구매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그 계약을 소진했으며 언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림을 주는 예측 분석 기능을 도입한 S4하나 기능도 함께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S4하나 온프레미스 버전은 앞으로도 매년 한 번씩 새롭게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2회 정도 서포트 패키지 스택을 통해 수정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도입 기업 사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고객 사례가 있지만 S4하나를 통해 기존에 가능하지 않았던 혁신을 이루어낸 굉장히 자극적인 몇 가지 고객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5년에 세워진 건설회사 카테라의 경우에는 디자인부터 서플라이 체인, 조립까지 모두 담당하는 수직 계열화된 건축회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빠른 성장과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을 모두 지원해줄 솔루션을 원했습니다. S4하나를 선택했고, S4하나 도입 이후에 약 6주에서 7주가 걸리던 전체 작업을 2주 만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카테라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브랜드 돌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핵심이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구매 행동을 예측해 다양한 소비자군별로 가격 차별화를 해서 제품을 팔고 싶어 했고, 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지원하는 ERP로 S4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전통적인 슈퍼마켓 체인인 월마트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마트는 실시간 인사이트를 필요로 했습니다. 말이 실시간 인사이트즉 정말 방대한 양의 월마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이 뒷받침되는 ERP를 찾다 보니 S4하나, 리테일 특유의 프로세스와 특성을 지원하는 S4하나가 월마트에게는 적격이었습니다. 현재도 약 5,800여 개 이상의 회사들이 라이브 디지털 경영을 S4하나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드리자면 왜 S4하나여야 될까요? 바로 급변하는 경영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돕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더 똑똑한 차세대 ERP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S4하나의 차별점은 즉각적인 ERP이며 지능적인 ERP이고 연결된 ERP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용자들이 즉각적으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ERP, 자동화를 넘어서 예측 기반 제한까지 가능한 ERP, 기업 내 부서 간 통합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오히려 전 세계와 연결을 꿈꾸는 회사에게 더 적합한 ERP로 S4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전문가분들이 직접 글도 쓰시고 로컬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S4하나 팀의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앞으로도 계속 S4하나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한 30분 정도 S4하나 1709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Q&A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면은요. 가장 먼저 검색의 경우는 일반 구글 검색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지 이제 김육님께서 한번 질문을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SAP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내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계 점표 뿐만이 아니고 회계에서 사용되는 계정 그리고 발생되는 트랜잭션들 뭐 예를 들면은 발주서, 주문서 하다못해 내가 발주서를 등록할 때에 첨부했었던 첨부 문서까지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는 구글을 통해서 내가 검색할 수 있고 우리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는 S4하나에 있는 검색 기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 애플리케이션까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재고 현 이렇게까지만 치면 재고 현황 앱들이 딱 제시가 돼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고요. 다음은 황정원 님께서 현재 S4하나 1511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된 S4하나 버전들이 계속 나오는데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노트 패치가 적용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의 신기술들이 적용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방금 전에 박혜란 파트너님께서 이제 소개를 드린 것처럼 SAP는 1년마다 메이저 버전을 내놓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메이저 버전이 나오면 그 메이저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FPS, Featured Pack Stack이라는 게 쿼터리,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FPS의 새로운 기능들이 같이 탑재가 돼서 간단하게 설치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김경환 님께서 오버뷰 화면에서 구매처 평가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데이터는 어디서 제공하는지 로컬 데이터인지 인터페이스에서 별도로 제공받는 데이터인 건지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 아마 박기라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신 데모의 화면에서는 이제 로컬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얼마든지 서플라이어 관련된 외부 평가 정보를 서플라이어 정보에 반영을 해서 향후에 결정을 내리시는데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님께서 이제 아마 이어진 질문이신 것 같아요. 릴리즈 먼저 신채봉님의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신재봉님. 네, 신재봉님께서 네. 이제 채팅 기록에 저장된 정보를 볼 때 캡처된 화면이 아니고 실행된 프로그램의 접근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색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들을 어널리틱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은 S4하나의 그 아이덴티티 앤 어토라이제이션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회사 코드의 데이터를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권한까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설정들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영역 내에서의 데이터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만일의 데이터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 권한이 없다. 그럼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오류가 뜰 거죠. 그러면 이제 나한테 만일에 필요한 권한이라면 IT 쪽에 요청을 해서 그 권한을 받으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경환님께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신데 릴리즈를 진행할 때 무료인지 유료인지. 예. FPS 같은 경우는 이미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 다만 그게 이제 마치 우리 아이폰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 하나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설치에 대한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설치를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업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와 같은 후속적인 절차들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정호님께서 아니죠. 신재국님께서 굉장히 묵직하잖아요. S4하나에서 레오나르도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네. 레오나르도는 실제로 머신러닝뿐만이 아니고 뭐 인터넷 오브 띵스,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죠. 네.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구독하시면 머신러닝이나 블록체인이나 IoT와 같은 기술들을 S4하나에 굉장히 스무드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지정호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머신러닝 기반의 S4하나 SAP 솔루션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에 적용할 때 유의점이 있는지 당연히 있지요. 예. 특히나 CRM 이제 앞에 설명드렸지만 CRM 영역에서 CRM 이제 애드온 어플리케이션들이 S4하나 코어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CRM 영역은 이제 주로 이제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담당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CRM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올 텐데 이게 어떤 질문들이 가장 이미 제공했었던 답변과 유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바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마치 저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가장 매칭되는 답변입니다 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S4하나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예. 지정호님께서 S4하나 SAP 솔루션 도입해서 기존의 기획 운영팀의 분석 자료와 비교 시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저는 이 S4하나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기획 운영팀이 엄청난 진짜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단순한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 이전에 내가 인사이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KPI를 통한 인사이트를 보고 거기서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사이트가 개개인 업무 담당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 분석을 담당하는 플래닝 영역에서도 어널리티컬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했었던 시나리오, 비즈니스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시나리오 버전과 지금 액추얼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엑셀을 받아서 그걸 이제 가공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업무들은 많이 없어지겠죠. 그런 거 없어지면서 동시에 효율성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은식님께서 지금 R3를 사용 중인데 S1709로 바꾸려면 업그레이드 개념인가요? 아니면 신규 구축인가요? S4 하나를 도입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규로 구축하는 그린필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ERP를 S4 하나로 컨버전하는 브라운필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ERP들을 통틀어서 인티그레이션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고객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방법인 컨버전 하는 거는 미니멈 시스템 리ኳ어먼트가 있습니다. 예. ECC 버전 6.0 이상에서 컨버전을 S4HANA를 할 수가 있고 R3에서의 컨버전 툴은 제공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 R3에서 S4HANA를 적용을 하시려면 ECC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S4HANA를 적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R3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S4HANA 170으로 바로 신규 구축을 들어가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이제 R3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사용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를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업그레이드 방법을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저희 쪽으로 꼭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이동곤 님께서 시각화는 SAP 루미라를 사용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여드린 데모 같은 경우에는 S4에 있는 이제 시각화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기본 기능, S4에 있는 기본 기능을 사용해서 보여드렸고 네, 이제 BI 툴을 사용하시면 또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S4HANA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시각화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루미라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루미라 뿐만이 아니고 UI를 담당하는 피오리가 메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도 굉장히 시각화에 대한 강점들이 많이 있죠. 예. 아마 여기까지가 오늘 환율에 대한 질문이 아까 있었어요. 네, 환율에 네, 환율의 경우 자동으로 일자별로 가져오는지 아마 요걸 아마 질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율 정보를 S4HANA에서 자동으로 제공하진 않죠. 예, 자동으로 제공하진 않지만 외환은행과 같은 데에서 이제 오픈되어 있는 API들이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환율 마스터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항목들입니다. 예. 이 정도까지의 질문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소화가 된 것 같고요. 예. 아마 이후에 질문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렸던 페이스북,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벼운 질문부터 무거운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음으로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두 분 처음으로 모셨는데 너무 여유 있게 또 되게 중요한 엑기스만 모아서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채팅창으로 지금 안내 주신 페이스북하고 네이버 블로그 주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세션은 12월 6일에 또 요즘 시장이 핫하다는 그 바이 디자인 있죠? 네, 클라우드 중견기업용 바이 디자인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12월 6일이고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